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과거 저희 영상에서도 정부가 이 감액배당 제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안이 당길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감액배당이 뭐길래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과세 체계를 바꾸려는 걸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이슈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감액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그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상법상 행위입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예전에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건 이익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감액배당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법이 상법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결과 주주가 받은 금액이 납입한 출자금을 초과해도 여전히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준비금을 1,000만 원 줄여서 배당을 했는데 이게 주주가 예전에 납입한 출자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전액에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실질적 수익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배당은 그냥 비과세라는 해석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감액배당의 개념은 상법 제461조의 2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상법 조항은 자본준비금이 너무 많아서 회사 운영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죠. 즉 상법의 목적은 채권자의 보호와 주주의 권리 보장이 주된 키워드라면 세법은 과세 형평과 공정한 세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법의 목적과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형식을 세법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논란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액배당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감액배당의 재원이 되는 자본준비금이라는 개념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회계로 보면 자본잉여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본잉여금이 주주의 투자금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즉 감액배당으로 모든 주주가 같은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누구는 출자금을 많이 냈고 누구는 거의 안 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배당이 가지고 있는 과세 형평 이슈와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감액배당의 실질이 유상감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서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체계를 감액배당에 그대로 착안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감액배당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서 배당소득세 부과하는 구조가 유력할 듯합니다.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감액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이 예견되어 있을 때에도 그랬었고 최근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을 추가하는 세법 개정이 있을 때에도 그랬듯이 감액배당 또한 이 행위를 절세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감액배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비상장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 중에서 장부상에 자본잉여금이 쌓여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회사 재무제표에 자본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 대표님들께서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감액배당을 반드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감액배당이 세법상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이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법 개정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자본잉여금이 장부상에 쌓여있는 회사 대표님들께서는 올해 안에 감액배당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검토해 보시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헷갈려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부에 잡혀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액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는 점 의사결정하실 때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액배당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대표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